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입니다. 오늘 정부의 노동시간 관련된 그 발표에 대해서 정의당 입장을 이야기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옆에는 정의당 부대표 김종민 부대표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노동본부장 김용훈 본부장님 함께 나와 계십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소위 52시간 보완 대책으로 인해서 주 52시간 제도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첫째로 시한 없는 계도 기간을 제시해서 5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시행 시점을 정부가 마음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법률은 시행 시기를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면 왜 국회가 각종 입법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 연장 근로의 경우는 경영상의 이유로 주 52시간을 넘는 근로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별 연장 근로는 탄력 근로와는 달리 법정 근로 시간 내에서 미래의 노동을 앞당겨 쓰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법정 근로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연장 근로가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업무량 증가 등 포괄적인 사유만 있다면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특별근로 연장의 인가 주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즉 어떤 기업이 52시간제를 할지 말지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판단에 달린 것입니다. 심각한 직권남용입니다. 행정부 법령으로 국회가 입법한 법률에 정면으로 맞서는 위헌행위입니다.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번 주 52시간 중단 사태는 지난해 5월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의 데자뷰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경제민주화, 공정경제를 방기하고 최저임금 상승을 중소기업과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떠넘겼습니다. 당시 저에게 국회 공청회에서 중소기업 한 대표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원청에서 10년간 납품 단가를 안 올려주는데 무슨 수로 최저임금을 올려주냐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지불 능력이 있는 원청 대기업은 하청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건 말건 한 푼이라도 더 하청에서 뜯어내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만 깎이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원청의 급작스러운 납품 요구 등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서 경영상의 이유에 따라서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밤을 새서라도 납품을 하지 않으면 거래를 끊겠다는 원청 대기업의 갑질은 왜 그대로 두고 이제 와서 주 52시간제를 후퇴시키자고 하는 것입니까?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3년 전인 2017년 3월 달에 통과되고 횟수로 3년, 만으로 2년이 지났습니다. 정부가 공정경제라는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주 52시간을 주 52시간의 책임을 약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조금도 정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해외 사례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도 특별 연장 근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낸 보도자료에서 확인하듯이 독일은 특별 연장 근로를 해도 6개월 평균 48시간 안에서 실시하고 프랑스는 12주 평균 44시간 안에서 이것을 실시합니다. 우리와는 천양지차입니다. 반면 우리 고용노동부는 한때 건강권 보호장치로 4주 평균 64시간을 넘지 않게 한다는 수준을 검토했습니다. 그것은 보호 기준이 아니라 과로사 기준입니다. 현재 법정 과로사 전까지만 일을 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노동 존중 정부를 계속하겠다면 정부는 특별 연장 근로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 계획을 철회해야 합니다. 주 52시간 제도를 법대로 지키겠다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기업 원청의 갑질에 대해서는 과감히 단속해서 중소기업이 이 법을 52시간 제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런 노력 대신에 개혁 중단이라는 쉬운 길을 택한다면 정부는 차라리 노동 존중이라는 귀찮은 간판을 떼십시오. 그것이 편한 길입니다.
예, 부대표 김종민입니다. 어제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반노동 정부임을 선포한 날입니다. 강하게 규탄하면서 정의당은 오늘도 전 세계 최장 시간 노동을 감내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올해 전반기만 해도 벌써 262명이 과로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년 대비 48명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 정부는 과로사 자격 기준을 강화합니다. 또 한 정부는 과로사의 핵심인 노동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두 정부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의 자화상입니다. 한국 사회는 과로 사회를 넘어 과로사 사회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한 것이 바로 주 52시간제입니다. 유럽 사회의 주 40시간 수준의 노동 시간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2003년 제정된 주 52시간제 운명은 일주일은 7일이 아니라 5일이라는 노동부, 곧 행정 권력의 유권 해석으로 15년간 무력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행정 권력의 권한 남용으로 유예 기간의 연장을 거쳐 누더기가 된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대화된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또 무한정 유예라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할 지경입니다. 이쯤 되면 차라리 정부가 52시간제 파기 선언을 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게 집권 여당이 가한 비판 중 하나가 바로 행정 독재라는 말이었습니다. 헌법을 위배하고 국회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삼권 분립 사회에서 정치를 무시하고 민생을 추락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 바로 시행령 정치, 시행 규칙 정치입니다. 52시간 무한정 유예 조치는 이런 행태를 고스란히 답습하는 것을 넘어서 그 권한 범위를 현저히 위배하는 위헌적인 조치입니다. 정의당은 이에 대해 강력한 법률 대응 등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특별 연장 근로 말 그대로 특별입니다. 이번 경영상의 이유로 특별 연장 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조치는 특별을 일반으로 만드는 것으로 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또 다른 행정 독재의 다름 아닙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준비가 70% 가까이 가능하다는 노동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업의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하는 게 기업의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하는 자기 모습은 어디에 근거하는지 도무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유예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 재정 지원을 통해 그 시행을 더욱 앞당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현 정부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 대기업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소원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노동 존중 사회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을 넘어서 노동이라는 말을 사용할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이라는 단어의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주 52시간제 노동제의 취지를 역행하는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철회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입니다. 네, 김영훈 노동본부장입니다. 길을 잃은 노동 존중 사회에서 어제 노동시간 단축에 조종을 울렸습니다. 공장 노동에서 하루 8시간 노동, 주 휴일 보장. 이것은 100년 전 국제노동기구가 설립되면서 천명한 ILO 협약 1호입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주 48시간도 아니고 주 52시간제를 시행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자화상이 부끄럽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지불 여력을 걱정한다면 그것은 어제와 같은 조치가 아니라 대기업 갑질을 긍절하는 경제 민주화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 문재인 정부의 제대로 된 경제 민주화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노동 존중 사회라는 점을 각인하시고 잘못된 행정 독재 조치를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